네, 반갑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그 핵심 내용은 백지노트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기본 이론에서 그 정리된 내용을까지가 기출문제 분석이랑 백지노트 정리하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제가 이제 항상 이론이랑 맞추어서 이론 나가는 것만큼 기출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핵심 키워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운 기본 이론서의 내용들이 요렇게 출제가 되고 또 앞으로 기출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고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 키워드를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론서를 정독하시고 정독하면서 키워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해서 A급 그리고 B급의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키워드 분석을 해서 A급, B급 암기하고 그리고 이 이해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기출이 되는가.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죠? 분석하면서 기출 문제 형태를, 문제 유형을 우리가 익히는 거죠. 익혀서 문제 유형을 익혀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어떻게 기출이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기출을 예상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기출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 유형을 변경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확장형의 기출 예상을 이 시간에 해 드리는 거니까 왜 기출이 되었고 어떻게 기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확장형 기출 예상을 잘 해 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백지노트로 백지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백지가 있고요. 정말 백지로 내용은 백지죠. 그러니까 주제가 있고 이 주제에 따른 내용이 백지예요. 그래서 주제들의 구조화를 잘 시켜놓은 거죠. 영역별로 구조화 시켜놓은 거를 보고 그 내용을 백지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래서 아웃풋을 연습하는 거. 그래서 백지노트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답안이 있는 거예요.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뭐가 중요하다를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하시고 확장으로 예상하시고 백지노트에다가 한 번 더 적어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론 과정만 제대로 따라오더라도 이제 3회 구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동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걸요. 그리고 요거 제가 매주 이렇게 출제 문제를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아니 출제 문제래. 퀴즈를 제시를 해드리니까 요 퀴즈를 풀어보시면서도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또 기출문제 간호이론 기출문제들 이 기출문제들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 요 교재가 2020년 19년도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놨으니까 2020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 거 다시 정리해 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영역별로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항상 퀴즈하고 기출문제하고 두 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49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출제 경향과 유형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총론에서 93년도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나왔어요. 이것도 충분히 다시 반출 가능하겠죠. 목표는 뭐였어요? 적정? 기능 수준이었지만 어떻게 출제된다 그랬어요? 기능의 연속 지표로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의 과정 중에 피드백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피드백이 나타났을 때 회안의 효과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또는 4가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지역사회 체계의 구성 요소, 구성물. 구성 요소 몇 개? 5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 지역사회 체계의 구성 요소 5가지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A급들이니까 다시 보더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94년도에도 기획이나 기능의 연속 지표의 부정적 기능 나왔죠. 회안 효과 또 나오죠. 평가 범주 이런 것들 나와요. 95년도 헬렌 유라하고 메리워시의 간호 과정의 단계 1, 2, 3, 4단계, 5단계 2011년에도 또 출제가 되었었죠. 반복됩니다. 98년 귤릭의 포스트코어 99년 조직의 원리 개통명분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의 원리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도 관리 안에 즉 포스트코어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둬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2005년도 교육 사업에 대한 5가지의 평가 범주 또 출제가 됐고요. 2007학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주관식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을 할 때 오렘 나오죠. 2008년 로이 나오죠. 2009년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나오죠. 2012년 체계 모형 나오죠. 2013년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가 나오죠. 그리고 2019년 또 로이가 나옵니다. 2016학년에 체계 이론 나왔어요. 체계 이론. 2016년도에 체계 이론 나왔었고요. 2019년 로이 나오죠. 2020년 뉴만 나왔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호 이론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2023 지금 20년도 이후로 지금 간호 이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2023년도에는 또 나오겠죠.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으로서는 95년도에 나왔고 2011학년도에 간호 과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마하 문제 분류가 출제가 됐죠. 이 오마하 문제 분류는요. 이 이후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가 된 게 2018학년도, 2019학년도 BPRS 우선순위, PR 이론, 스와트 분석 이렇게 우선순위 또는 기획 이론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는 예상과 함께 기획 이론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 이론의 예를 들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맵 모형이라든가 패치 모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출제 가능성을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제목들이 있죠. 출제 내용들의 제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주제에 관련해서 백지노트에 쓰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나 예시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50페이지 이제 문제풀이 해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로 가장 옳은 것은 기능 수준이죠.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 라고 하는 4번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요 내용 하나만을 가지고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 보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바로 뭘 얘기합니까? 지역사회 간호 목표는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건강을 지역사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기능으로 표현을 했지. 기능으로 표현을 했지. 그래서 기능의 연속 지표로서 설명을 했으니까 기능의 연속 지표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기능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건강을 적정 기능으로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의 개념으로서 가장 완성된 개념 보건간호로서 건강은 WHO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스미스의 건강 유형 있죠. 건강 모형. 건강 모형이 몇 개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행복 모형이 있었고 또 적응 모형이 있었고 그죠? 행복 모형이나 적응 모형이나 이런 것들에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미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 행복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응 모형에서는 적응이다 라고 했고 행복 모형에서는 키워드가 뭐였나? 자아실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 모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셨네요. 이런 키워드들을 딱 기억해 두시고 모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굉장히 획기적으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을 발달시켰던 캐나다의 라론드의 필드 장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장 모형이 있었어요. 4가지 필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는 4가지 필드, 4가지의 필드 세부 분야에 3가지씩. 그래서 4개 분야에 각 하부 분야가 3가지씩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생활 습관이었죠.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파생된 확장된 건강 기출 예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실게요.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 목표. 그래서 단지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기능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능의 적정 수준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능의 연속 지표로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항상 옵티멀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속 지표에서 이런 부정적인 관점과 또 긍정적인 수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구분을 하고 구분한다라는 건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의를 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또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기능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건 건강의 관점에서 그냥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건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의 표현에는 WHO의 건강 표현 몇 년도께 중요하다 그랬어요? 1998년도에 제네바에서의 그 건강 개념 단지 허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정신,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수준까지 웰빙, 그죠? 웰빙, 역동적인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스미스의 모형에서는 4가지 모형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행복 모형이라든가 뭐 적응 모형이라든가 하는 4가지의 모형. 그리고 라론드의 필드 개념, 필드 컨셉, 장 모형이 있었어요.
이 라론드의 필드 모형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백지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4개 분야가 있었어요. 그죠? 4개 분야마다 또 3가지 소분야들이 있었죠? 요거. 이게 하나가 신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겠어요? 환경이겠지. 또 하나는 보건의료, 체계겠죠. 응? 환경에도 3개 분야가 뭐가 있지?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하다는 분야. 얘 뭐야? 생활? 습관. 생활 습관에는 또 하부 모형이 3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들 각각 들어갈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전부 다 도식화해서 표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백지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지노트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이라고 한다면 기능의 연속 지표를 정의하고 기능을 정의하고 기능의 부정적인 기능을 정의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건강의라고 하는 WHO의 건강을 정의하고 스미스 모형을 열거해서 정의하고 라론드의 필드 모형, 필드 컨셉을 이렇게 분류해서 정의까지는 아니지. 얘는 분류만 하면 돼. 얘는 분류해야 되고 얘는 어때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 얘는 정의해야 돼. 얘는 정의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의 기능의 연속 수준, 연속 지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출제를 한다면 이게 제일 먼저 출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비껴나가서 요 정도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1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보시면 2번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또 활용돼서 나옵니다.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부정적 기능 요소의 첫 단계는 이런 식인 거죠. 뭐야? 긴장. 그러면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첫 단계를 쓰고 정의하세요. 이러겠죠, 그죠? 순서대로 써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2절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서 나이팅게일 간호 이론 이런 건 뭐 C급이에요. 2번 투입 변환 산출의 체계죠. 체계. 지역사회 간호도 체계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 변환 산출의 절차를 가질 때 회한이 발생하는데 회한 기전의 효과가 아닌 것은 예요. 자, 회환의 효과는 4개 있다 그랬어요. 상부 체계가 하부 체계를 도와주도록 작용한다? 아니죠. 하부 체계가 상부 체계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요. 환경의 재앙 요인을 완화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을 하고 체계들의 이상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4가지. A급이죠. 요런 게 그대로 기출문제 서술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3번 회한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을 또 출제합니다. 또 상부체계가 하부체계를 도와준다고 그랬죠. 네, 하부체계가 상부체계를 도와줍니다. 자, 4번 지역사회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체계 내의 구성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무슨 출제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체계의 구성 요소를 써라. 이 문제는 벌써 이 이후에 3번이나 출제가 됩니다. 체계의 구성 요소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로서 구성물은 학생, 근로자, 교원,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의 구성 요소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죠. 지역사회를 적용을 하거나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보고를 적용하거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체계 구성 요소 몇 개가 있어요? 5개. 구성물이 있고
주변에 자원과 환경이 존재하고 자원 환경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성요소 5개를 써라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학교 보건 사업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지역 사회 간호에서 구성 요소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에? 그러면 자, 학교 보건 사업의 구성 요소로는 구성물이 존재하겠죠. 구성물에는 예를 들어서 키워드는 구성물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성물은 뭘로 쓰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학생, 그죠? 교직원, 또 학부모, 응? 보건교사, 지역사회 다 포함이 되죠. 자원은요. 인적 자원에는 물적 자원에는 응? 보건실 뭐 이렇게 해서 열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체계의 구성 요소를 실제 출제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학교 보건 사업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이 학교 사업의 보건 사업의 구성 요소, 즉 학교 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 점검해야 되는 자료 수집 요소를 쓰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료 수집하는 자료 수집의 요소로서 출제가 된 거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야. 사업을 하려니까. 자료 수집을 할 때 구성 요소를 모두 점검하는 거죠. 구성 요소를 전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물들은 건강한가, 인구 특성,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 그다음에 환경,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 전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뭔가,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호작용에는 보건실 이용률이 있을 거고 보건교육의 횟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건교육의 횟수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 이게 자료 수집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 그렇게 연관시켜서 거기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다음에 또 학교 보건을 가시면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체계를 다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론에서 체계 이론까지는 한 거예요. 자, 5번. 학교 간호 사업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데 이 체계에서 산출에 해당되는 것은 산출은 목표죠. 목표니까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체계 과정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이론할 때 체계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체계 과정은 투입 과정, 변환 과정, 산출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산출 과정은 목표, 즉 건강이죠. 학교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산출에 해당되는 거. 자, 그리고 6번. 보건교사가 작성한 금연사업 평가 계획안인데 체계 모형에 근거해서 실시하려고 한다. 작성 방법을 모두 쓰세요. 자, 여기서 금연 사업을 하는데 일반 체계 모형에 투입 변환 산출이 있고 하부 체계에 투입 변환 산출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체계를 정의하세요. 체계는 사물 사이에 환경과 상호관계하고 있는 요소들의 집합체로서 항상 투입 변환 산출의 절차를 가지면서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라고 개방 체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금연 사업이 개방 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를 제시할 것. 개방 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체계의 요소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구, 구성물입니다. 그리고 학교이기 때문에 구성물, 지역사회의 일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학교이기 때문에 구성물은 뭐였겠어요? 학생, 교직원, 예시도 적어주면 좋겠죠. 가족, 학부모지 학부모, 기타 학교, 의사, 전문 의료인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원과 환경, 상호작용, 목표, 경계가 있습니다. 5가지 평가 영역 중에서 가로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과 목적을 제시해라. 자, 비용 효과를 분석합니다. 얘는 효율에 대한 평가로서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그 목적에 있죠. 그래서 목표 단위량에 대한 투입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는 것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사업의 니은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에 해당되는 평가 영역은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적합성 평가에 대한 목적은 모든 사업의 실적을 산출해서 요구량하고의 비율을 계산해서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간호과정을 하셨는데요. 간호과정에서 우리가 BPRS, 패치 모형하고 BPRS 공부를 해봤거든요. 62페이지 14번 한번 보세요. 62페이지에 14번 A 남자 중학교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건강행위, 즉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패치 방법을 활용을 했다라고 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A 중학교 흡연율과 음주율을 비교하면서 흡연했을 때 암이 발생하는 비율을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음주했을 때의 비율도 조사를 했어요. 이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2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상대 위험비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율을 구하는 거죠. 상대 위험비로. 그랬더니 흡연으로서는 상대 위험비가 30배, 음주로서는 5배, 즉 흡연을 했더니 암이 발생하는 건 흡연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30배가 높고 음주했을 때 암이 발생하는 건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5배가 높았다. 그러니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30배가 높은 흡연이죠. 자, 이래서 이 패치 모형에서 우선순위의 근거를 두고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패치 모형에서 우선순위의 근거는 2가지가 있었어요.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 가능성이었죠. 중요성은요, 다시 심각성과 그 문제의 크기에 클 때 우선순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흡연이 음주보다 상대 위험비가 높다, 즉 심각성이 높기 때문에 흡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또 흡연은 변화 가능성도 높을 수 있는 건강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이 패치 모형이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까요? 확장해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단계에서는 행위 요인과 비행위 요인으로 구분했죠. 2단계에서는 변화의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을 보았어요. 3단계에서는 우선순위의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했죠. 그래서 패치 모형의 1, 2, 3단계가 아마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패치를 생각했을 때는 거기까지 확장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64페이지 보십니다. 15번 문제 64페이지 보실게요. A 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기회가 아닙니다. 자, 운동 실천율 25%, 아침 결식률 20%, 흡연율 8.5, 과체중률 35%예요. 그러면 BPRS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보건 문제를 신체활동, 부적절한 식습관, 흡연 비만으로 문제의 크기의 점수가 나와 있죠?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점수를 보고 기억의 산출 공식을 쓰라. 산출 공식은 뭐였나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죠. A는 A는 문제 크기, B는 심각도, C는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문제들을 순서대로 제시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산출했을 때 신체활동 부족은 144, 부적절한 식습관은 120, 흡연 130, 비만 140. 자, 우선순위는 누가 제일 높나요? 신체활동 부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신체활동 부족, 비만, 흡연, 부적절한 식습관 순인데 이가 계산하는 내용까지 맞아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산한 것도 눈에 딱 보이게 쓰면서 순서를 열거할 수 있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BPRS 평가 요소 중에서 디귿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건강 문제의 크기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병률과 발생률의 크기를 점소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병률과 발생률, 무유병률은 주로 만성질환, 발생률은 급성질환이죠. 이를 통한 점수화를 말합니다. 0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해서 BPRS의 문제의 크기를 본다면 네모 박스 안에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의 크기를 이용해서 점수화해야 되고 건강 문제의 심각성에는 4가지의 세부 항목,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인 손실,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 4가지의 세부 항목, 그리고 사업의 효과는 최대, 최소 효과를 추정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BPRS의 요 정도의 깊이가 다시 반출될 수 있겠다, 없겠다? 반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부 내용들을 또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나온다면 더 깊이 계산 문제는 물론이고요.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 A 플러스 2B 곱하기 C와 함께 더불어서 이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효과의 세부 내용까지 다시 반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는 반출될 수 있구나. 그래서 계산 문제를 그대로 연습하고 세부 내용들이 더 깊이 있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논리 모형을 적용을 했을 때 리을 중에서 결과평가에 해당하는 지표. 논리 모형의 결과평가 지표는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조평가는 투입이고 과정평가는 적절성이었고 결과평가는 지식과 행동과 태도의 변화 또는 이완율과 사망률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평가지표의 예산 집행률 다시 정리를 해볼까? 도나베디안이죠. 논리 모형, 로직 모형의 로직 모델의 평가 범주. 과정 평가? 아니.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그죠? 결과평가는 단기 결과, 장기 결과. 단기는 지식과 태도와 지식 변화, 태도의 변화, 정의적인 영역, 또 행동의 변화겠지. 장기적인 변화는 이환율, 사망률 이런 거겠죠. 그죠? 구조평가는 투입한 거에 대한 변화, 과정평가는 적절성, 진행에 대한 평가로서 적절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요 평가 범주의 개념을 가지고 논리모형. 논리모형은 평가 범주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게 쫙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는 정리를 해두셔야 항상 어디선가 평가 범주가 나오면 답을 착착착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머릿속에, 제가 지금 판사하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 판사하는 내용 그대로 백지노트를 자꾸 쓸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요. 키워드만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지? 이렇게 되면 이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그거는 갈 수가 없는 문제, 학교 가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알아.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열거해서 결과평가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리을 평가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산 집행률은 뭐예요? 이제 더워졌다 이제. 예산 집행률은 자, 구조, 과정, 결과. 예산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집행이니까 과정이겠지? 전문가 확보율. 전문가를 투입하겠다. 이거는 구조평가라고 한다면 전문가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요건 과정평가 되겠죠? 과체중률. 체중이 얼마나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보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과체중률은 결과평가지. 요리교실 운영의 횟수. 요리교실을 운영하겠다. 이게 아니고 횟수까지. 이건 과정평가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과체중률. 요게 결과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나와도 논리모형은요,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어요. 논리모형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평가 범주입니다. 논리모형, 도나베디안의 평가 기억하시고, 스와트 분석,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피어를 적용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BPRS. 자, 16번 문제 보세요. 건강증진 기획을 한 내용인데 표를 보세요. A 학교의 건강문제 우선순위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BPRS A 플러스 2B 곱하기 C 해가지고서 문제의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심각도, 효과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계산을 했죠. 240, 232, 225, 135. 제일 많은 게 240이잖아요. 흡연. 그런데 피열, 적절성이나 적법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을 때 피열은 항상 0점 아니면 1점으로 추정 계산을 한다 그래. 곱한다 그랬어요. 근데 흡연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 경제성이 꽝인 거야. 이런 문제. 그래서 빵점이니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높은 게 비만 232잖아요. 이건 전부 1이에요. 그러면 실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밑줄친 니은의 목적을 서술하고 사업 수행성이죠.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건강 문제는 비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또 출제 충분히 반출될 수 있고요. 다음에 출제가 되면 그 흡연이 사업 수행을 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인데 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안 그래? 네, 이가 뭐예요? 이러는 거죠. 이요? 나도 몰라요? 이럴 수는 없잖아. 이는 경제적 타당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별건 아니지만 P가 뭔지, E가 뭔지, A가 뭔지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는 수용성, R은 자원동원 가능성, L은 적법성이죠. 이것들은 모두 0점 아니면 1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의 BPRS나 피어는요, 또는 패치 모형 전부 다 상당히 많은 그 반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되 더 깊이 있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68페이지 저희 지역사회 간호수단 오늘 했거든요. 자, 1번 3절 68페이지에 지역사회 간호수단의 1번 지역사회 간호사가 간호수단으로 건강관리실 활동을 활용할 경우 기대되는 장점이 뭡니까? 라고 그랬어요. 이는 방문활동과 비교를 하면서 장점을 쓰셔야 되는 내용이죠. 방문활동과 비교했을 때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기구 물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외부 산만성이 적어요. 즉각적으로 의뢰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의 이런 내용들이 장점이에요. 그러면 건강관리실이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음에는 방문활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 간호수단에서 출제를 한다면 가장 오래된 수단이 방문활동이죠. 한 번도 방문활동이 임용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출제는 됐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적다? 네. 만약 간호수단에서 출제할 거리가 있다면 저는 단연 방문활동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문활동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 피면접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혼돈하고 있을 때 면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문제 어렵습니다. 요건 그죠? 예, 이야기하는 건가? 질문하는 건가? 예. 자, 그래서 요대로 자, 다시 주관식으로 출제된 게 효과적으로 청취하는 방법의 예를 들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하는 방법. 대화하는 도중에 잠깐씩 중지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라.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반응을 나타내줘라. 보는 자세,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취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면접은 A급이라고 그랬죠. 자, 면접할 때 항상 면접이 나오면 뭐가 출제된다? 면접의 방법이 출제되는 거예요. 면접의 방법에는 관찰하는 거, 질문하는 거, 청취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1, 2, 3, 4, 2번에 1, 2, 3, 4 보기들이 있죠. 관찰하는 방법, 청취하는 방법, 질문하는 시기와 방법, 이야기하는 시기와 방법들을 꼼꼼하게, A급들은 꼼꼼하게 모두 다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한다는 거죠. 면접의 내용 중에 면접 방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호수단으로서 출제를 하게 된다면 방문활동 또는 면접 또는 상담 셋 중에 하나가 출제가 돼요. 항상. 그 중에서도 상담과 면접 중에는 면접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고요. 나머지 활동 중에는 방문활동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활동, 건강관리실 활동, 의뢰활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방문활동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수단에 대해서 백지노트 할 때 활동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면접과 상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방문활동에는 뭐를 기억하면 좋을까? 원칙하고 그 다음에 전중 후 활동 이런 것들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백지노트화 시켜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고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그거를 다 암기하고 써보고 이렇게 꼬박꼬박 따라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반드시 합격하실걸? 1년 안에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 1번. 난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시험 칠란다 2번. 어떠세요? 어떤 자세야? 어떤 자세예요?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세가 다다 이거죠. 자세만 보면 전부 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왕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다면 시작하는 순간에서부터 해야 할 걸 하면 돼요.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만 그저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면 기뻐 안 기뻐? 굉장히 기쁘죠. 왜?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 이상이 인생 살면서 꿈을 꿈으로 끝내는 이유는요. 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태양에 가겠다 이런 꿈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못 꾸는 거지만 임용고시에 합격하겠다의 정도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성이 있는 거야. 근데 꿈이 나의 현실로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걸 하려면 현실감을 가지고, 현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평가를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고 실행을 하더라도 언제나 제동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점검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꿈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목표도 세우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꿈일 뿐인 거죠. 맨날 그냥 몽상이 나는 거지. 몽상이나. 안 그러게요? 몽상 아니면 망상이겠지. 꿈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실행 능력, 이행 능력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실행하고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목표를 정해서 해야 할 걸 했을 때, 그걸 실행했을 때 그게 얼마나 좋아. 백지 노트 가지고서 내가 써내야 되는 거, 키워드를 쓸 거 이렇게 체크하고 써내고 써보고 잘 써지는 거 안 써지는 거 영표, 꽃표, 세모 뭐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세모나 꽃표가 된 거는 다시 반복해서 또 쓰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체득되어 가지고 내 몸에 익숙해졌을 때는 굉장히 익숙하면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기까지 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면 의지가 필요 없어.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될 때까지 나를 체득시켜 놓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왕에 할 거면 단기 합격합시다. 그죠? 그러려면 실천하셔야 돼요. 실행해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A급들 내용까지, B급들은 키워드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좋아요. 면접은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수단 중에서는 면접이 제일 중요하지만 방문활동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방문활동을 하게 된다면 원칙과 장점과 전중 후 활동 이런 정도로 기억해라 해서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계속 축약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칠판에도 적어드리고 키워드도 적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요것대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주라도 좀 쉬지 않고 오는 게 중요해요. 한 주라도 쉬지 않고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쉬고 오면 한 주치도 다 못했는데 2주치, 3주치를 어떻게 몰아서 하실래요? 그렇게 되면 또 기운 빠져가지고 또 못하고 몰아서 하다 보면 쬐끔만 하니까 좌절감 오고 성취를 못했으니 또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망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괴한 생각이죠. 인지 왜곡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안 될 과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를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00%는 할 수 없지만 80%, 90%는 해내야지 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지역사회 간호과정 문제 보실게요. 1번 지역사회 간호과정들의 순서, 그 다음에 평가의 2번 평가에 대한 개념. 자, 이 평가의 개념이 출제가 되었네요. 아, 평가의 개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는 뭐 물론이고요. 평가의 개념. 평가는 사업을 완전히 성취한 후에만 하는 것이다? 아니죠. 평가는 진단평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어느 구역에서나 평가할 수 있어요. 투입에서도 평가할 수 있고 과정에서도 평가할 수 있고 산출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꼭 결과만 평가라는 게 아니다. 평가 결과는 사업 지침에 관련된 법령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평가의 목적은 수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다. 일의 양, 가치를 어떤 기준에 따라 성취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입니다. 평가의 시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평가 시기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거. 3번 평가 계획은 언제 수립돼야 되는가. 아까 평가 시기는 사업 전중 후에 모두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 계획은 언제 수립돼요? 사업을 진행하기 전이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의 시기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4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느 범주인가? 사업의 효율에 대한 평가죠. 요게 2016년도에 그대로 반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체계라는 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헬렌 유라 메리월 씨의 간호과정의 단계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이 단계는 6번 11년 임용 문제에서 응용이 되어서 출제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진단 단계이겠죠. 사정 단계이겠죠. 그러면 1, 2, 3, 4, 5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1번 지문은 학부모에게 부모 교육용 뉴스레터를 매주 발송하였다. 이행한 거니까 몇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3단계죠. 수행 단계. 사업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하였으니까 1단계, 요건 사정 단계죠. 요게 답인가 보네요. 3번, 사업 실시 후 체지방, 체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업 실시 후에 체지방을 분석했으니 요건 결과네요. 4단계, 평가 단계. 4. 학생들의 식습관,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행동 수정요법을 실시하였다. 실시했으니까 요건 수행 단계가 되겠죠. 3단계. 5. 소재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에게 식이 처방과 운동 처방을 받게 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수행 단계 3단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시 활용되어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런 내용은 몇 단계냐 이렇게 해서 기입형 문제로 반출될 수 있어요. 사례가 들어가고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간호과정에서 몇 단계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1단계 1단계 진단 사정 단계, 2단계 계획 단계, 3단계 수행 단계, 4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단계로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반출될 수 있어요. 네, A급으로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 오마하 분류 체계를 적용을 했어요. 오마하 분류 체계를 적용을 하면 오마하 분류 체계는 우리가 수준 1, 2, 3, 4단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수준 4단계를 보고 수준 2를 판단해서 수준 2를 분류하게 되는 거죠. 수준 4는 증상 징후를 확인하고 그 다음 수준 2를 명명하죠. 문제를 명명해서 프로블럼을 정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영역에서 해결할 것인가 영역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증상 징후를 볼게요. 7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충분히 주관식으로 반출될 수 있어요.
주요 급수원이 지하수다라고 하는 식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프로브럼은 식수예요. 식수는 프로브럼으로서는 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생이라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환경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 회관 앞, 그쵸. 그렇지. 그러면 가 영역, 나 영역. 한번 보시게. 나는 증상징후. 자, 가. 1. 마을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다. 요거는 악취니까 위생이죠. 문제, 프로브럼은 위생이에요. 수준 2는 위생이야. 그러면 1단계, 영역은 뭐죠? 환경이죠. 2. 마을 회관 앞에 도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임. 그러면 프로브럼 뭐예요? 안전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안전은 환경 영역입니다. 3. 독거노인들의 사회고립 문제가 심각하다? 프로브럼은 뭐예요? 접촉이에요. 소외됐죠. 네. 그러면 얘는 사회심리 영역이에요.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속한 주민의 비율이 10%다. 차상위 계층의 10%? 이건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수입이 낮다를 의미합니다. 자, 수입이라고 하는 프로브럼은 어느 영역? 환경 영역. 소외된 다문화 가정 비율이 20%. 소외됐다 그랬어요. 사회 접촉이죠. 예, 프로브럼은 접촉이에요. 그러므로 사회 심리 영역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브럼을 찾아야 영역을 우리가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 보실게요. 흡연자의 비율이 높다. 프로브럼 뭐예요? 약물 오용이죠. 약물 오용은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에요. 주민 다수의 개인 위생이 불량하다. 개인 위생은 프로브럼이 개인 위생이에요. 개인 위생이거든요. 요거는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에요. 건강 행위예요.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의 30%가 처방받지 않은 관절염 치료제, 약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투약입니다. 프로브럼은 투약이에요.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죠. 의료 보호 대상 비율이 15%. 역시 수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환경 영역이죠. 주민 대부분이 보건소에 갈 때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호소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편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자원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소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자원 활용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프로브럼이에요. 그러면 이는 사회 심리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증상 징후를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지?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죠. 문제 프로브럼을 찾아내야 돼. 이 프로브럼 수준 2를 찾아내면 어느 영역에서 해결 가능한지 수준 2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증상 징후를 보고 프로브럼을 명명하고 영역을 분류하고, 프로브럼을 명명하고 영역을 분류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좋은 방법은 그 길라잡이 교재의 증상 징후를 읽고 문제를 명명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반복 학습이거든요. 충분히 2023년 기출 예상이에요. 충분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총론에서도 다음번에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영역 안에서 이 정도의 문제들은 반드시 습득시켜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눈이 좀 뜨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론 문제를 정리해 보니까 도움이 되시죠? 이게 내 걸로 만드시는데 시간이 소요되지만 내 걸로 만드는데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보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요것대로만 정리해 보세요. 오늘 첫 시간이라 저기 진도를 많이 안 나간 거예요. 보통은 100페이지 내지 150페이지씩은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오늘 100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론 강의.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시기를. 자, 그러면 마지막 요거 백지노트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백지노트로 마무리. 자, 10페이지.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는 굳이 이거 한번 찾아보시되 김하중의 간호 정의가 제일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눈에 띄시겠죠. 그 다음에 1-2 김하중의 지역사회 간호 개념 틀. 이건 지역사회 간호의 구성 요소 6가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성 틀에서 관계, 즉 대상과 과정하고의 거기 과정이 아니라 목표네. 간호 대상, 그죠? 그림. 지역사회 간호 목표. 수정이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를 적용했을 때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개인, 가족,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이렇게 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이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는 3가지. 직접 간호, 보건교육과 상담, 관리. 그 다음 3가지는 관계로서 대상과 목표의 관계는 기능 연속 지표. 대상과 간호 활동하고의 관계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 4단계가 있었잖아요. 간호 과정의 4단계. 그 다음에 활동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지역사회 간호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대상, 목표, 그 다음에 간호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관계 등으로 정리. 그 다음 1-4 11페이지 보세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예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곧 건강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의 1948년 정의와 WHO의 1998년에 제네바에서의 이 정의 2가지가 다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이기 때문에 기능의 연속선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능. 그래서 이 기능의 연속 지표를 열거하고 이 기능의 연속 지표를 열거하고 모두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요것대로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프레시맨의 기능의 연속성. 이 페이지에서 프레시맨의 기능의 연속성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WHO의 건강의 정의와 라론드의 건강장 모형도 만만치 않아. 그죠? 4가지 구성 요소가 모형이 있고 거기에 따른 3가지씩의 분류 기준이 있어요. 인체 생리, 의료 제도, 생활 습관, 환경. 인체 생리에는 유전, 성숙 노화, 내부 구조. 의료 제도에는 치료, 예방, 재활. 환경에는 사회, 물리, 심리. 생활 습관에는 여가, 기호, 섭취, 직업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분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행복 모형 스미스의 모형이 있었죠? 적어 놓으세요. 여기에 키워드 부분에서 하나 더 스미스의 건강 모형 4가지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대상 12페이지.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란 정의, 문화적 동질성, 공통의 관심의 측면과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를 가진 비슷한 관심, 위치, 특성으로 모여있는 인간의 공동체인데 집합 이상의 의미다.
그래서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리적인 경계선, 인간의 집합체, 일상활동의 장,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를 분류했을 때 구조적 지역사회, 구조적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6가지가 있죠.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가 있어요. 각각의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것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명명할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분류는 아마 사례를 보고 명명하는 것이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사례를 보고 명명할 것. 지역사회 기능입니다. 경제기능, 사회기능, 사회통제기능, 통합기능, 상부상조기능. 요것도 명명할 수 있으시도록. 지역사회 구성요소는 체계의 구성요소죠. 자, 이래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지역사회 분류하는 거 있죠. 분류하는 거. 그래서 얘는 구조적 지역사회의 집합체예요. 얘는 조직이에요. 얘는 문제해결 공동체예요.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예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지역사회 분류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자, 1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개념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요것도 명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것도 그래서 사례를 보고 명명합니다. 사례를 읽고 명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명명하는데 대변자 이런 용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상당히 서글프겠지. 그죠? 여기도 수정이 돼야 되네. 역할. 두 번째 역할에서 조정자. 그래서 다른 요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상자의 상태와 요구를 조정하는 건 조정자. 다른 건강 요원과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요거는 이 활동은 누구라 그랬어요? 협력자. 이것도 수정이네. 책 그대로 써서 그래. 협력자. 그리고 대상자와 기관이 처음 접촉하면서 그 단계를 도와주고 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하는 거. 자, 모니터링은 지우세요. 단계를 도와주는 모니터링은 아니야. 사례 발견자 아니고요. 교섭자. 여기 하나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교섭자. 그리고 내용에서 모니터링을 지우시고 삭제. 처음 접촉하는 단계를 도와줍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자, 옆에 하나 쓰세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줌. 교섭자. 그 다음 밑에 질병과 관련된 상태의 사례를 확인하고 추후 관리를 제공하는 건 요게 사례 발견자. 하나씩 밀려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례 발견자. 이렇게 수정합니다. 사례 발견자. 그리고 지도자, 변화 촉진자. 자, 이 변화 촉진자는 동기부여에 조력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변화 촉진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대변자, 옹호자 이거나 아니면 변화 촉진자. 그리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노트 사례 관리자. 사례를 확인을 하고 간호 계획을 세우고 간호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례를 확인을 해서 위험 요인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합당한 간호 계획을 세워요. 간호 계획을 세우고 결과까지 평가합니다. 사례 관리자. 그러니까 아까 그 이론 강의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민물고기를 먹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민물고기를 마구 먹는 사람들, 어머
저거 간흡충증 생기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간호를 적용을 했죠. 그리고는 그 결과까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민물고기를 익혀서 먹게 한다거나 뭐 이런 간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해보고 결과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누구다? 사례 관리자. 그래서 제가 3가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대변자, 옹호자, 변화 촉진자, 사례 관리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조정자 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정도 우리가 포인트 잡고 자, 14페이지 가볼게요. 14페이지에 간호과정의 절차,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단계로 4단계로 가게 된다면 사정과 진단은 한 묶음이죠. 그죠? 사정 진단의 단계, 2단계, 계획 단계, 3단계, 수행 단계, 4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아까 그렇게 출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단계로 물어보면 4단계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정 단계와 진단 단계입니다. 사정 단계에서 우리는 자료 수집을 하죠. 자료 수집을 할 때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료 수집을 합니까? 이거지. 이거. 자료 수집을 할 때 지역사회를 하나로 뭘 보고?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각 구성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에? 자료 수집하는 항목이에요. 각 구성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자료 수집하는 내용이에요. 자료 수집의 영역인 거죠. 자료 수집의 영역. 그리고 그 지표들, 자료 수집 영역, 구성물, 자원과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 목표, 경계. 그래서 구성물은 지역 특성, 인구 특성, 건강 특성 이런 거예요. 환경은 환경 특성, 가옥구조, 하수시설, 부엌, 쓰레기 처리, 교통통신, 공공시설의 환경 이런 거죠. 자원과 환경, 자원은 인적 자원, 보건의료 전문인, 특정 전문가, 지도자, 의료 자원으로서 병원, 물적 자원이죠. 의원,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회적인 자원,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내 조직, 정치 자원, 기타 자원 이렇게 자원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자료 수집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의 방법은 기존 자료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센서스, 생정 통계 자료, 그 다음에 건강 기록 자료, 연구 논문 자료, 자료 활용이죠. 그 다음에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해서 참여 관찰을 해서 정보원하고의 주요 정보원하고 면담을 해서 차창박 조사, 즉 시찰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분류하고 요약하고, 요약한다라는 것은 표, 그림, 그래프 이런 거를 작성해서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는 확인, 비교 단계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요. 자, 이 사정의 단계는, 사정의 내용은 모두 A급, A급, A급이에요. 특 A급들이라 이 전체를 쓸 수 있으셔야 돼요.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 그래서 자료,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 백지노트 할 때 자료 수집의 영역 표현하시고요. 자료 수집의 방법 써놓고 자료 분석 써가지고 이거를 다 열거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중에 2차 자료, 즉 기존 자료죠. 2차 자료의 장점, 단점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15페이지. 이 진단 과정에서 사정 그렇게 했어요. 자료 사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4페이지에 다 있었고, 자, 15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총론,
지역사회 그 오마 진단에서, 네, 간호 진단에서 오마 진단 분류. 수준 1, 2, 3, 4. 자, 대부분은 수준 4의 실제적인 증상 징후를 보고 수준 2의 프로블럼, 영역별 문제를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수준 1의 영역을 분류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수준 1, 2, 3, 4를 설명하라 라는 부분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영역은 4가지, 문제는 수준 2는 문제 진단, 수준 3은 수정인자, 즉 문제의 심각성과 대상자를 설정하는 게 수준 3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증상과 징후를 확인합니다. 증상과 징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증상은 주관적인 증거, 징후는 요거 증상과 징후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증상은 징후는 대상자의 객관적인 증거이고 이렇게 수정. 징후는 사인이고요. 징후는 대상자의 객관적인 증거. 그 다음에 증상. 심톰은 대상자의 주관적인 증거. 다시 징후, 가로하고 사인은 객관적인 증거. 징후는 심톰, 대상자가 또는 가족이 말하는 주관적인 증거. 이렇게. 사인은 징후, 네, 심톰은 증상. 우리가 이제 항상 증상과 징후, 사인과 심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책에도 이렇게 적어놓은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제가 증정합니다. 자, 16페이지. 자, 진단을 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우선순위에서는 패치 모형에서는 우선순위 건강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문제 변화 가능성을 보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죠. 중요성이란 얼마나 심각한가, 그 크기가 큰가, 심각성과 크기. 자, 중요성 밑에 뭘 써놓는 게 좋아요? 심각성과 크기죠. 크기. 그리고 변화 가능성. 네. 건강 결정 요인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패치 모형에서 우선순위 설정하는데 단계는 1단계 건강 수준과 위험 요인의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행위 위험 요인, 비행위 위험 요인 목록을 작성하는 거. 2단계 건강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을 분류합니다. 변화 가능성이 높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변화 가능성이 낮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3단계 우선순위에 따른 건강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패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블라이언트의 우선순위는 4가지가 있어요. 패치가 사용한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그리고 해결 가능성에다가 주민의 관심도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는 패치와 일치되지만 관심도 하나만 추가한다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4가지가 채워집니다. 역시 중요한 A급들이에요. 그 다음 우선순위 BPRS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 A는 문제의 크기, 즉 0에서 1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유병률과 발생률의 크기를 점수하는 거다. 유병률은 만성질환, 발생률은 급성질환의 크기를 점수하는 거. 요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건강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문제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심각성은 0에서 10점인데 긴급성, 중등도, 경제 손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이 항목을 이용해서 점수화해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효과죠. 효과. 사업의 최대 효과, 최소 효과를 추정해서 점수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주관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다가 피어를 곱할 수 있어요. 적절성, 경제 타당성, 수용성, 자원 이용 가능성, 적법성. 그러니까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이 5가지가 점수로 한다면 각각 몇 점이었어요? 0점 아니면 1점이었죠. 그래서 사업 수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0 곱하면 사업 수행 안 되고 1 곱하면 사업 수행이 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피어 다시 한번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E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반출 충분히 가능하고 A급. 18페이지 니프와 그리고 클리어. 니프 건강 문제의 크기와 해결 방법의 효과, 즉 니즈와 임팩트를 말합니다. 니즈, 건강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해결 방법의 효과, 임팩트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문제, 수행해야 되는 문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 프로그램 수행을 금지해야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프를 적용을 했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우선순위는 반드시 수행, 연구, 촉진, 시행, 검토, 프로그램, 개발, 시작, 금지, 중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연구, 촉진, 시행, 검토, 혹은 연구, 촉진, 사업의 중지. 그러니까 몇 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문제 구분은 몇 가지로 나오죠? 4가지의 문제 구분이 나오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문제, 수행해야 되는 문제, 시행 검토 혹은 연구 촉진해야 되는 문제, 사업을 금지해야 되는 문제, 수행을 금지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4가지겠죠? 클리어 방식, 니프 방식으로 결정된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가 프로그램 수행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 지역사회에 영향은 있는지, 합법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되는지, 수용성이 있는지, 자원 효율, 자원의 활용성이 있는지 요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니프 방식에다가 클레어 방식을 여기서 클레어도 확인을 해서 기준을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 거. 자, BPRS와 피어보다는 약하지만 충분히 출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는 거. 자, 목표에서 그 다음에 간호 계획 부분. 간호 목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목표를 분류할 때 상하 위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투입 산출 모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될까? 2번과 3번이에요. 투입 산출 모형에 따른 목표를 분류하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를 분류하거나, 투입 산출 모형에서는 투입 목표, 산출 목표, 결과 목표. 인과관계에서는 결과 목표, 영향 목표, 과정 목표. 과정, 영향, 결과 목표. 이렇게. 요 3가지가, 요 2가지의 분류가 제일 많다 그랬습니다. A급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구성할 때 5가지의 요소 있죠. 21페이지의 5요소, 무엇과 범위, 누구, 언제, 어디서. 이거는 꼭 출제되었던 내용이고, 출제되었고 출제될 내용이에요. 또 출제할 수 있어요. 출제가 되었었고 또 출제할 수 있어요. 요거는 외우시되 목표 구성 요소 5개 이렇게 외우시고,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들도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관련성, 실현 가능성, 관찰 가능성, 측정 가능성. 고려사항 4가지. 그 다음에 스마트 목표 구성 5가지죠. 스마트. 구체성, 측정 가능, 성취 가능,
현실성, 타임, 기간. 이렇게 목표가 갖춰야 되는 기준, 스마트 기준. 그 다음에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수단 선택 절차가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건 간호진단에서 거의 C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C급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오마아 체계를 이용한 간호 방법과 수단. 오마아 문제 등급 척도를 적용을 해서 바람직한 기대되는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데, 등급 척도는 대상자가 무엇을 하는지, 지식, 무엇을 행동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 행동, 상태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오마아 방법 수단이 정해지는 거니까 지식, 행동, 상태 요거. 예. 지식은 있다 없다죠. 적절하다 탁월하다.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네, 적절하다. 상태는 증상 징후가 심하다. 중등도다. 최소한이다. 없다.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계획을 세울 때 수행 계획을 세워요. 수행 계획의 구성 요소는 몇 개 있습니까? 수행 계획 구성 요소를 포함되는 구성 요소를 쓰라. 출제된 문제예요.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포함 요소는 4가지. 수행자.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요원이 참여할 것인가. 시기는 연간, 월간, 주간. 수행의 내용, 즉 어떤 활동에 필요한 도구와 예산을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소.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돼요. 자, 평가 계획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 이게 더 중요하죠. 수행 계획, 평가 계획 중에는 평가 계획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 위주갑니다. 평가자, 평가 시기, 평가 도구, 평가 범위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면 뭐가 들어갔나요? 길라잡이에는 있어요. 하나 더, 5가지. 구성 요소 하나 더 포함된다면? 네? 뭐게? 평가 대상이 포함이 됐어요. 평가자, 누가 평가할 것인가? 지역사회 간호사가 할 것인가? 참여 요원이 모두 할 것인가? 평가위원회가 할 것인가? 평가 시기는, 평가는 연말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진행되는 도중에 평가 시기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 시기를 정하고 평가 도구는 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 신뢰성의 개념을 몇 번이나 출제가 된 내용이고요. 평가의 범주는 늘 이렇게 3, 4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듯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범주, 예, 목표 달성, 투입, 진행, 적합성, 효율성, 그리고 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 지역사회 간호 수행을 할 때 수행활동은 직접, 간접. 간접은 조정, 감시, 감독이에요. 그래서 조정활동이란, 감시란, 감시활동의 방법에 관찰, 물품 자원 점검, 기록 검토, 요원과의 토의. 감시활동을 분류하자면 투입에 대한 감시, 과정, 결과에 대한 감시. 이 조정활동의 정의, 감시활동의 정의를 쓰는 것은 중요한데 특히 감시활동 방법 이런 것들은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감시를 할 때.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감시해야지. 환경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찰하거나 물품을 점검하거나 기록을 검토하거나 토의를 하는 방법들을 쓰게 돼요. 자, 26페이지 지역사회 간호과정의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 평가의 정의, 네, 이거 출제되었었잖아요.
평가는 일의 양, 가치를 측정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성취한 것을 비교하는 것. 평가는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 수행 각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결과는 사업의 계획, 지침,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평가의 정의들이 중요하겠죠. 또 평가의 목적도 중요하고요. 평가의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평가의 정의를 이렇게 3가지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평가 범주.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는 구조, 과정, 결과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도나 베디언의 논리 모형에 따라 평가하세요. 구조, 과정, 결과 평가.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 모형에 따라 평가를 하세요. 라고 한다면 28페이지에처럼 투입된 목표 달성 정도, 투입된 노력, 효율성, 진행,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 각 평가의 범주에 따라 평가의 절차대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절차도 출제가 되었고 범주도 다 출제가 되었죠. 절차는 평가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비교하고 가치 판단하고 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서는 우리가 체계 이론하고 그 다음에 교환 이론까지만 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기획 이론하고 다른 지역사회 간호 이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체계 이론. 체계 이론에서 체계라고 하는 거는 투입과 변환과 산출의 내용을 가져요. 이를 지역사회 간호에다가 적용해 봤을 때 투입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간호사 자원이고 변화는 간호과정, 산출은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 2가지 보이시죠? 요걸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체계의 기본 구조에 경계, 환경, 계층, 속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체계 과정의 투입이란, 변환이란, 산출이란, 회한이란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정의 쓰고 회한의 효과 4가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아까 회한의 효과 출제 문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서 특히 에너지에 대한 명명, 항상성에 대한 내용, 균등 종국, 위계적인 질서, 요 4가지 개념을 명명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 31페이지에 개방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들 있죠. 인구 구성물, 여기에는 인구 특성이 있죠. 지역 특성과 인구 특성이 있고요. 건강 상태 특성이 있어요. 건강 자료나 건강 행위들이 있죠. 자원에는 의료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환경 요인, 물리 환경, 사회 경제적인 환경. 개방 체계의 구성 요소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놨으니까 구성물, 자원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열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2페이지 교환 이론에서는 호만의 교환 이론에 5가지 기본 명제 있죠. 이 명제를 명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환 과정, 성공 명제, 자극 명제, 가치 명제, 박탈, 포만 명제, 욕구불만, 공격 명제가 존재합니다. 명명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고요. 교환 과정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교환도 있지만 비물질적인 교환 과정도 존재합니다. 교환 이론의 주요 개념은 교환, 보상, 비용, 즉 보상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시간, 비용, 노력을 우리는 대가,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보상을 얻어내는 능력을 파워라고 하고요. 상호에서 이 교환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을 규범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런 정도, 키워드 정도 B급입니다. 책의 이론은 A급이기 때문에 모두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노트로 정리를 쫙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 쓰고 내용 쓰고 키워드 쓰고 하는 거를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연습하셔서 그 연습한 거를 뭐 그냥 이렇게 글쩍글쩍 연습을 한 거라도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밴드 있죠? 예? 기본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한 패턴을 볼 수 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 아주 좀 훌륭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준을 굵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얇게 둬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7월 달에 심화밴드로 초대해서 스터디 만들어 드리고 스터디 관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밴드에서 만나 뵙도록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톡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전체 톡에 가입하시고 톡에 들어오셔서 밴드에 초대받도록 하십시다. 이상 이번 주, 첫 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항상 이런 정도로 이론 정리하고 기출 분석하고 마지막에 백지노트로 정리 시작하고 여러분들 숙제, 제가 퀴즈 내어 드리는 주가 있어요.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고 밴드에 올리시고 또 백지노트에 한번 써보고 밴드에 올리시고 뭐든 올려주셔서 나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시면 나중에 스터디 묶어서 관리를 해드릴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